자, 여러분, 이 2대 0이라는 스코어에 절대 속지 마십시오. 이 승리는 두할이 아닙니다. 이건 처절한 자백입니다. 저 김준석, 오늘 이 겉만 번지르르한 숫자 뒤에 숨은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이겼죠? 피파 랭킹 유지를 위해 반드시 필요했던 승리였습니다. 홍명보 감독, 모처럼 포백 카드를 꺼내 들면서 어떤 유연한 변화를 기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전반 45분 내내 우리가 본 것은 그야말로 숨막히는 답답함 그 자체였습니다. 아니, 피파 랭킹 22위의 대한민국이 유럽을 호령하는 스타들을 데리고 우리보다 랭킹이 50계단도 더 낮은 팀을 상대로 그렇게 무기력했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도대체 왜일까요? 그 해답은 마지막 스코어보드가 아니라 바로 그 경기 내용 안에 있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이겼는지 다시 한번 복기해 봅시다.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건 시스템의 승리가 아닙니다. 이건 순수한 개인의 번뜩임이 만든 처절한 승리였습니다. 첫 번째 골을 한번 보시죠.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이게 뭡니까, 여러분? 이건 월드 클래스의 품격입니다. 그 어떤 전술판으로도 그려낼 수 없는 바로 그 마법 같은 오른발에서 나온 작품이라고요. 이건 홍명보 감독의 작전탄이 아니라 손흥민 개인의 능력이 만들어낸 골입니다. 후반 12분, 그 골이 터지기 전까지 우리 공격에 어떤 날카로운 패턴이 있었습니까?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는 어떤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냐는 말입니다. 없었습니다. 그냥 답답하게 공을 돌리다가 황희찬이 개인 능력으로 얻어낸 프리킥 하나, 그리고 그걸 손흥민이 해결한 겁니다. 이건 감독이 그려준 설계도가 아니라 선수가 직접 허공에다 그림을 그린 격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골은 어떻습니까? 조규성의 쐐기골. 이게 뭡니까? 거의 2년 가까이 대표팀을 떠나 있던 공격수의 그야말로 동물적인 골 감각, 사인적인 본능입니다. 홍명보 감독 스스로도 인정했죠. 퀄리티가 있었다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조직적인 연계 플레이의 퀄리티가 아니라 조규성이라는 한 선수의 개인적인 퀄리티였습니다. 그 골이 나오기까지 어떤 아름다운 빌드업 과정이 있었나요? 아니요. 중원에서 김진규의 압박에 이은 패스, 그리고 그걸 이어받은 조규성의 마무리. 철저히 선수들의 개인 기량과 판단에 의존한 득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치명적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두 골에 홍명보 감독의 축구는 어디에 있습니까? 홍명보의 색깔은 도대체 어디에 있냐는 말입니다. 없습니다. 단언컨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볼리비아를 이긴 건 우리가 그들보다 뛰어난 축구를 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는 시스템이 완전히 파산했을 때 스스로 경기를 그려낼 수 있는 특출난 개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건 전술의 승리가 아니라 재능의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아니, 후반전이 개인의 영웅적인 플레이로 겨우 버텨낸 시간이었다면 전반전은요? 그건 전술적 무능에 대한 가장 가혹하고 가장 냉정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냉혹한 진실을 보시죠. 우리의 캡틴 손흥민은 최전방에서 완벽하게 고립되었습니다. 아니, 세계 최고의 리그에서 뛰는 공격수를 세워놓고 제대로 된 볼 한 번 투입하지 못하는 게 이게 대체 무슨 경우입니까? 이강인과 황희찬은요, 그저 답답한 다음에 무의미한 개인 돌파만 반복할 뿐이었습니다. 약속된 플레이, 부분 전술,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마치 모래알처럼 흩어져서 각자 알아서 싸우라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심지어 김승규의 선방이 아니었다면 볼리비아의 단순한 역습에 먼저 실점할 뻔한 장면이 몇 번이나 나왔습니다. 이게 월드컵 본선에 나갈 팀의 경기력이라고 여러분은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의 홍명보 감독, 경기 후에 뭐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 둥색한 변명. 외부에서 바라보는 것보다 강한 팀이었다. 글쎄요, 강팀이라 피파 랭킹 76위 팀을 상대로 그렇게 고전해놓고 할 말입니까, 이게? 그리고 마침내 그의 마지막 자백이 나옵니다. 공격 패턴 개선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뭐라고 답했습니까? 계속 노력을 해야 한다. 여러분, 지금 똑똑히 들으셨습니까? 한 나라의 대표팀 감독이라는 사람이 전술적인 해법을 묻는 질문에 구체적인 방안이 아니라 그저 구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다니요. 이건 사실상 무능을 스스로 인정한 겁니다. 밀집 수비를 어떻게 깰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머릿속에 전혀 없다는 걸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요.
그저 우리 선수들이, 우리 스타 플레이어들이 어떻게든 무언가 해주기만을 바라고 기도하고 있겠다는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 축구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팬들이라면 모두 함께 목청껏 외쳐야 할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가올 월드컵에서 대체 무엇을 기대할 수 있단 말입니까? 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건 본선을 앞둔 너무나도 쉬운 모의고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쉬운 모의고사에서조차 정답지를 찾지 못하고 헤맸습니다. 볼리비아를 상대로도 이렇게 답답했는데 본선 무대에서 만날 독일, 벨기에, 브라질, 이 축구 괴물들의 철옹성 같은 수비를 상대로는 대체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들은 볼리비아처럼 어설프게 공간을 내주지 않습니다.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우리의 숨통을 조여올 텐데 그때는 대체 어떤 카드를 꺼낼 수 있단 말입니까?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희망, 손흥민 선수에게만 모든 짐을 지우는 것, 이게 과연 옳은 일입니까? 월드컵 무대에서 상대 수비수들이 바보입니까? 당연히 2명, 3명씩 달라붙어서 발목을 잡을 겁니다. 손흥민에게 가는 패스 길목부터 차단할 거라고요. 우리의 승리 공식이 오직 손흥민의 환상적인 프리킥 한 방에만 의존해야 한다면 그가 꽁꽁 묶이는 그 순간 우리의 플랜 B는 무엇입니까? 존재하기는 합니까? 아니 언제까지 영웅의 등장만을 기다리는 그런 축구를 해야 합니까? 가장 기가 막힌 것은 이겁니다. 우리 감독이 이런 상황에 대한 플랜 B, 플랜 C를 제시하는 대신에 그저 계속 노력하겠다는 말만 반복한다면 이건 마치 거친 폭풍우 속으로 배를 몰면서 선장이 선원들에게 방향타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더 세게 노를 저어라 라고만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감독은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지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5천만 국민의 염원을 그저 운과 요행에 맡기겠다는 말입니까? 이게 대한민국 축구의 부끄러운 현실입니까? 여러분, 저는 이 뼈아픈 진실을 말씀드려야만 하겠습니다. 이 2대0 승리는 우리에게 희망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큰 공포를 안겨줄 뿐입니다. 이 승리는 우리가 월드컵에 치밀하게 짜인 계획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거대한 도박을 하러 간다는 것을 똑똑히 보여줬습니다. 우리의 천재적인 선수들이 또다시 마법을 부려주기만을 바라는 그런 위험천만한 도박 말입니다. 하지만 월드컵의 역사는 오직 개인에게만 의존했던 팀들의 처참한 무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이 사고방식입니다. 이 아니란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면 끔찍한 실패는 반드시 반복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경기에서 이겼을지는 몰라도 훨씬 더 거대한 전쟁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지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은 바로 몇몇 선수의 번뜩이는 재능만으로 이 텅 비어버린 전술을 영원히 가릴 수 있다는 그 위험하고도 달콤한 환상과의 싸움입니다. 승리라는 가면 뒤에 숨은 오늘의 이 값비싼 교훈.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비가 그치면 하늘은 다시 맑아질 겁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저 김준석의 관점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가장 뜨거운 분석을 놓치지 않으시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십시오. 다시 뵙겠습니다.